오래된 건물처럼 방치된 시설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42회 전주 대사슴놀이가 오늘 성인부 본선 경연을 끝으로 폐막합니다. 대학 입시를 겨냥한 입학설명회가 다음 달 주말과 휴일에 잇따를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으며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변에 보면 방치된 오래된 건물이나 시설들이 적지 않죠. 도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 문화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밖에서 보면 허름한 창고.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서면 고소한 커피향이 가득한 분위기 있는 카페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변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그때 처음 와서 너무 좋았었어요. 일제시대부터 양곡 창고로 쓰였던 건물을 2년 전 미술품과 고서적을 감상하는 전시관으로 개조했고 그 뒤 9만 2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문화관광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버려진 공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완산공원 입구. 이곳은 대피소로 사용돼 오다 지난 10년 전 폐쇄된 뒤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가끔 영화 촬영 장소로도 사용되는 이곳은 한옥마을 관광객을 겨냥해 여름의 더위를 피하는 동굴 카페나 와인을 보관하고 시음하는 시설 등으로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전라북도는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창고나 폐광, 기차역 등 폐자원 34곳을 조사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상관 정수장은 수도박물관, 군산 수협창고는 예술창작 공간 등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폐자원을 관광시설로 가꿔 환경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을 주는 도시 재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대형 공연과 축제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달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500석 이상 공연장이나 1000명 이상 모이는 축제장은 안전관리 조직을 반드시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도내 500석 이상 공연장은 35개며 전라북도는 공연과 축제가 몰리는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근 장애인 생활시설 내 폭행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이 잇따르자 완주군이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점검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까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27곳 거주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완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과거 학대 신고가 있었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시설은 CCTV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명인 명창의 등용문 전주 대사슴놀이가 오늘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합니다. 휴일인 어제 성인부 경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학생부에서는 각 분야 장원이 배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수의 눈이 명창의 입 끝에 모아지고 북채를 쥔 손은 쉴 새 없이 장단을 만들어냅니다. 적당한 추임새는 소리를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 하기도 하며 가락과 어우러집니다. 예로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시됐던 고수.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독립된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손으로 북을 친다고 해서 일고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한다고 해서 이명창이라고 그래요. 농익은 소리꾼들의 소리가 한옥마루에 울려 퍼집니다. 학생 예선보다 긴장감이 넘치는 한 무대 한 무대에 보는 이들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차츰 잊혀져만 가는 우리 민요를 오롯이 지켜온 소리꾼들도 경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늘 왜 우리 빨리 간다고 하는 데에서 이거는 가만히 조용하게 끌어안혀주는 정서감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어제 예선에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 등 10개 분야에서 45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선 경연은 MBC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학생부 본선에서는 전주예술고등학교 2학년 오상원 학생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하는 등 학생 국악인들이 명인 명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 대부분이 운영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도내 21개 행사나 축제를 결산한 결과 흑자를 낸 행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등 5개 행사는 수입이 전혀 없었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적자만 21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분쟁 사안인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업계의 재정 경영 상태와 산납금, 운행 실태 등을 파악하고 표준 운송 원가 산정과 종사자 임금 체계 설계, 재원 지원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납금을 폐지하고 도입하는 전액관리제는 오는 10월에는 광역시가, 내년 10월에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들어 주말과 휴일에 도내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11일에는 도내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 설명회가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일과 19일 오후에는 서울 지역 대학들의 입학 전형 설명회가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완주 하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축사 4동 4,6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닭 8만 4천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부산의 고등어잡이 출어 소식입니다. 한 달 동안 휴어기를 마친 고등어잡이 어선 140여 척이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했습니다. 고등어 어획이 부진한 가운데 얼마나 생산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입니다. 공동어시장 앞바다에서 고등어잡이 배들이 백고동을 올리며 출항합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한 달간의 휴어기를 끝낸 어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남항 방파제에서 열린 2016년 초출어식에는 대형 선망수협 소속 24개 선단의 140여 척의 배들이 총 출동해 25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배들이 남항을 모두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고등어잡이 선단은 빠르게 그물을 둘러쳐서 고등어를 잡는 본선과 어획한 고기를 어시장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선, 등을 밝혀 고등어를 유인하는 등선으로 구성됩니다. 6척의 선단이 이루어져 있고 선원은 한 76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 기간은 25일 조업하고 음력 11날 돌았다가 달마다 음력 19날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휴어기 전까지 고등어 어획량은 16,35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수산업계는 이번 출어식을 계기로 다시 고등어 어획량이 크게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어 선백이라든지 좋은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섬만 고기가 많이 잡히므로 우리 어시장 현대화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선망수협은 출어식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상수도 누수의 대부분이 급수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국토정보공사가 지난 7년 동안 접수된 상수도 누수 발생 민원과 급수관, 계량기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누수의 82%가 도로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급수관에서 발생했고 누수관의 76%는 PVC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의 원인은 관로의 사용 연수나 가구수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문화센터를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센터 내 공연장을 보수한 뒤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연장 바닥이 급경사여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구조 변경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나무 재선 춘병 차단을 위해 자체 예찰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재선 춘병 발생 지역인 군산 서수면과 인접한 웅표면과 함라면에서 재선 춘병이 의심되는 나무의 시료 800여 점을 채취해 연구기관의 감염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익산시는 예찰 강화와 방제로 소나무 재선 춘병 유입을 막고 있다며 의심되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도 어느덧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계절, 나이 든 사람도 흥이 나는 계절인데 꿈 많은 젊은이들은 오죽이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좋은 시절에도 살벌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은 대단히 팍팍합니다. 더구나 조선과 해운업 개발 구조조정의 한파가 밀어닥치고 전자와 자동차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 고용시장의 한파는 올해도 심각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도내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은 65% 정도라지만 이것저것 빼고 나면 실제는 절반이나 될까요? 이러다 보니 매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탈전북이 줄을 잇고 있는데 올해 1사분기 전북에서 빠져나간 3천여 명의 거의가 그야말로 새파란 20대들입니다. 올해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한 편인데 지난해도 6천여 명의 20대가 전북에서 나갔으니 매달 500명에서 1000명꼴로 유출되는 셈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들의 취업난은 우리 전북만이 아니라 수도권조차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지금 복지부와 줄다리기 중이지만 청년수당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시는 올부터 연간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책의 효과가 당장 어떤 결실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재정 자립도나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만 늘어놓다 보면 앞으로 이 지역을 책임질 창창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현실이겠지요. 지난 4.13 총선에서는 20, 30대의 투표율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정치권이 마련하라는 요구가 아닐까요? 인구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오늘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제발 국민을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방면입니다. 현재까지는 백제대로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소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개나 미세먼지가 조금 껴있어서 교통시야가 뿌연 편인데요. 특히 지방도나 국도 등 고속도로 구간은 안개가 더 심하다고 하니까 진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가족문화교육원의 개관으로 가족 친화도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김제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이 전라북도 잠업사업소로 활용했던 건물 4동을 리모델링해 가족문화교육원으로 개관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문화교육원 본관에는 강의실과 다목적 마루강당, 작은 결혼식장이, 부설동인 행복조리관은 조리배움터와 나눔 빨래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교육원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와 아이 돌보미 사업단 등이 입주해 18개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북 최초로 문을 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친화도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생활을 도와주는 김제시 노후설계 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둥지를 튼 지원센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재설계를 돕는 선진형 일자리 지원센터로 사회 참여를 위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여가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군산시가 다양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27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사랑 장학재단이 고등학생 36명과 대학생 45명에게 장학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554명에게 8억 4천만 원의 장학금 지급과 중학생 해외 역사 탐방을 진행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방범용 CCTV 모니터 수가 정부의 규정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통합관제센터 관제 인력을 모니터 50개당 1명으로 정했지만 현재 전주시는 근무자 1명이 모니터 350개를 담당하고 있어 근무 여건이 전국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관제센터 근무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시력 저하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이 6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차량 소유주의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이나 완주군청 읍면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중고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실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중고교의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모두 120개 학교에서 학생회실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중고교 38곳에 학생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는 2일부터 닷새간 예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모레부터 이탈리아 극작가 다리오 포의 명작을 무대에 올립니다.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재밌는 한글 이야기가 오는 2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한광희 작곡가의 창작 가곡 발표회가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송민희 작가의 첫 부채 작품 전시회가 오늘까지 한옥마을 내 카페 모던 달빛에 마련됩니다. 전라북도는 모레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2일 익산 부송동 송백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립니다. 박남준 시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가 모레 완판본 문화관에서 있습니다. 고려의대 한창수 교수 초청 강연이 내일 전북대학교 병원 모아콜에서 노인 우울증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엿새간 구 송리예술회관에서 맞춤형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